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 덕에 넉넉하고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자가용으로 등하교를 했을 정도로 돈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거나 부족함이 없이 성장했기 때문에 늘 저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원 면접을 보던 그 시간에 부모님이 비행기 사고로 그만 돌아가시고 만 겁니다. 유해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급작스런 대형 사고였습니다. 전 졸지에 고아가 되었고 유산은 많이 받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그저 고명딸로 자란 외톨이였죠. 혼자라는 외로움은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친척들은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다 제 재산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그것에 대해 안 그런 척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도와줄 테니 돈을 좀 보태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정말 핏줄이 섞였다고 다가 아니더군요. 전 그런 인간들이 징글징글하게 싫어졌고 혈연이든 지연이든 제게 돈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환멸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가원 원장님이셨는데 제 힘든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를 돕겠다며 명상을 개인 지도해 주실 정도로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떨어져 괴롭게만 살던 제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마도 그때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성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해안이 없어서 더 그랬을 수도 있었겠지만 매일같이 수련을 받으면서 전 점점 멘탈이 돌아왔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원장님과 저는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을 처분해서 은행에 비밀공고에 예치해 두었고 저는 소형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기 때문에 제 경제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재산세 고지서가 집에 날아왔는데 같이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해주겠다며 쉬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본 모양이었습니다. 전 재산세만 수천만 원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티를 내지 않았지만 같이 쇼핑을 하거나 밥을 먹으러 가면 그 후부터 제가 계산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그동안은 많은 대접을 받았고 이래저래 도움을 받았으니 베푼다는 차원에서 제가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습관이란 참 무서운 것이더군요. 어느새 점점 저에게 모든 걸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친과 저는 몇 번을 헤어질 뻔한 위기가 있었는데도 차마 그러질 못했습니다. 아마도 외로움에 지친 제가 더 많이 붙잡았던 것 같아요. 혼자 된다는 건 제게 공포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몇 번의 고비를 넘기고 저와 남친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돈이 많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예비 시댁도 반기는 눈치였습니다. 깊은 우울에서 벗어나게 해준 사람이었고 저에게 가장 가깝고 모든 걸 알고 있는 남자라서 쉽게 이별을 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훗날 그 결단력 없음에 인생을 망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땐 너무 늦었던 거라는 것도 당시엔 몰랐습니다. 집도 제가 마련해갔고 남편은 그저 시부모님께 지극한 효자여서 그랬는지 뭐든 퍼주려고만 했죠. 어차피 죽을 때까지 다 못 쓸 돈이라 강남의 40평대 아파트를 매입해서 신혼집을 장만했습니다. 요가원 건물도 사서 사업을 확장했고요. 그리고 첫 아기를 낳았죠. 임신 중에도 남편은 그래도 열심히 가사일도 도와주고 아기를 잘 돌봐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제가 출산 후에 몸이 아팠습니다. 산후 도우미에 베이비시터 2명이나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도 전 몸 전체에 힘이 빠지고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기들 쑥쑥 커가는데 전 건강이 상해서 모유도 먹을 수 없었죠. 깊은 마음속에 있던 우울증이 다시 고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의 갈등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죠. 대학병원은 예약이 밀려 있어 가까운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남편과 같이 갔는데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뇌졸중이라는 진단이 나온 겁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제 나이 31살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의사의 진단을 믿든 안 믿든 걸음을 못 걸었고 균형을 잡지도 못하는 것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대학병원에 예약을 해놓고 기다리는데 남편의 행동이 점점 수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요가원 퇴근 시간을 뻔히 아는데 제 시간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남편은 저를 실망시키고 걱정하게 만들더니 제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니 병원에 입원시켜버렸죠. 그렇게 저는 뇌졸중으로 쓰러지고야 만 것입니다. 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줄 알았는데 건강을 잃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행동이 그때부터 냉정해지면서 저에게 무심하게 대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봐준다면서 병원에 오지 않았고요. 규정상 더 오래 입원은 안 된다고 해서 결국 보름이 넘어서 재활병원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남편이 요가원 부원장과 외도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전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병세는 점점 나빠졌고 혼자서는 절대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죽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 제 변호사와 작당을 해서 제 재산을 빼돌리고 불법으로 명의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재산을 빼돌리고 불법으로 명의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살인 충동을 느꼈죠. 저는 사설 응급차를 불러 인턴 한 명과 함께 신경외과로 유명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예약은 며칠 남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뇌졸중이라니 믿을 수 없다. 세상에 오진이란 것도 있지 않느냐. 재검을 받아보고 싶다며 의료진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응급실에서 알겠다고 하면서 MRI를 찍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직이었던 영상의학과 의사가 판독을 했는데 제 병명이 뇌졸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래 진료를 받아봐야겠지만 후종 인대 골화증이라는 병으로 경추의 인대가 두터워지면서 신경을 압박해서 뇌졸중과 비슷한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였죠. 저는 오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기뻤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핍박받고 괴로웠던 시간들이 피가 맺히게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제 병명에 대해 오진일 가능성에 대해 한 번도 고려하지 않은 점, 아내가 중병으로 입원 중인데 외도를 하고 재산을 탕진하며 명의 변경을 시도한 점 등등을 죄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을 같이 했고 남편 측은 상당히 놀란 눈치였습니다. 이때를 놓칠세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전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었지만 외래 진료에서도 희망적인 진단을 받고 현재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상인과 다름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살아나온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제 인생에 이런 고난과 시련이 있을 줄 미처 몰랐었거든요. 소송에서는 당연히 승소했고 남편과는 이혼을 했습니다. 저를 돌봐준 한 달을 생각해서 3천만 원을 제외한 모든 돈을 환수하도록 했고 제 재산에 대한 불법 명의 변경에 대한 죄도 물어 전 남편을 빈몸으로 내보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죄를 지은 자는 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사람의 탈을 쓴 죄인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보상은 받았지만 지난 세월과 아픔은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었죠. 정말 전 남편을 죽이고 싶었지만 아이의 아빠고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제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장해서 그 히스토리를 알게 되면 저를 저주할지도 모르니까요. 나중에 들어보니 전 남편은 부원장에게 버림받고 일용직으로 살아간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듣는데
어찌나 고소하던죠. 힘 빠지고 돈 떨어지면 또 절 찾아올까 걱정입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봐줄 사람도 아니지만요. 저는 현재 거의 정상인으로 회복을 하고 사업가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복과 축복은 신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살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